한때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변두리에 플로렌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항상 신비로운 숲에 대해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곳이었지만 플로렌스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에 못 이긴 플로렌스는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른 아침 숲으로 들어간 플로렌스는 빛이 숲 사이로 부드럽게 비추는 장면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숲을 걸으며 그녀는 다양한 동물들과 우연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슴, 토끼 그리고 푸른빛 눈을 가진 낯선 여우까지 말이지요. 플로렌스는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여우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인간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는 숲의 수호자로서의 임무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여우는 플로렌스를 숲의 친구로 인정했고 그녀에게 숲의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마법의 연못, 노래하는 나무, 시간을 초월한 엘프들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플로렌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숲으로 들어가 새로운 친구들과 모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이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숲을 불태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플로렌스는 여우와 숲의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자연의 가치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신비로운 숲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숲의 친절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숲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숲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렌스는 숲과 마을 사이의 다리가 되었고 숲과 마을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제 플로렌스는 숲의 진정한 친구이자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플로렌스의 용기와 신비로운 숲의 아름다움이 마을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숲 깊숙한 곳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숲 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신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 가루의 마법에 걸린 영혼의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루는 전설 속의 마법사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스스로의 야망에 눈이 멀어 영혼의 섬에서 새벽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힘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영혼들을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이후 그는 숲속 깊은 곳에서 길을 잃은 채 외롭고도 뜨겁게 마법의 서사시를 읊조리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에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할아버지로부터 전설과 마법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마녀 마들렌으로부터 작은 주문서와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룬의 마법을 풀 수 있는 열쇠란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넌 그 과정에서 꼭 내 자신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시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더불어 엄청난 호기심에 차지도에서 표시한 장소를 향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산을 넘어 강을 건너며 수많은 현자와 동물 친구들을 만나 론의 마법을 푸는 지혜의 조각을 모아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듣던 불가사의한 소리가 사실 론의 영혼에서 흘러나온 곡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곡은 결국 어리석은 욕망으로 인해 깨진 마음의 노래였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거친 끝에 루시에는 마침내 룬이 갇힌 숲의 중심부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천문대와 같은 것이 있었고 그곳에는 별빛이 비치는 유리돔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법의 주문서를 펼치고 마들렌의 지혜를 생각하며 강하게 읊었습니다. 그러자 별빛이 번쩍이며 돌아가고 땅에는 신비로운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론의 형체가 뚜렷하게 보였고 그는 루시엔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는 나를 해방했단다. 론이 낮고 힘있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론은 그의 영혼이 정화되면서 다른 사로잡힌 영혼들과 함께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소리가 멎고 숲과 마을 그리고 루시엔의 마음속에는 고요함이 깃들었습니다. 루시엔은 수많은 새로운 경험과 함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모험을 통해 성숙해졌고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기고 영웅으로 여기며 그의 이야기는 이후 수세대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어놓은 나무 아래에는 종종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그것은 모두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장대한 계곡 속 작은 마을에 페르디낭이라는 젊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디낭은 늘 숲을 탐험하며 새로운 발견을 기대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숲속 깊은 곳에 황금빛 나무가 자란다는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매일 황금빛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따는 이는 무한한 행운과 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페르디낭은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황금빛 나무를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페르디낭은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날카로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숲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숲은 조용했고 페르디낭의 마음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는 숲의 북서쪽 가장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나 있는 희미한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햇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이상하고 신비한 동물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페르디낭은 두려움 대신 호기심에 가득 차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길을 따라 걷던 중 오래된 나무에 고풍스러운 이끼가 가득 덮인 곳에 도달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이상한 반짝임을 감지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작은 요정이 나타나 페르디낭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정은 페르디낭의 용기에 감명을 받았다며 그에게 황금빛 나무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정은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황금빛 열매는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짐이 되고 풍요로움을 원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네. 마음의 순수함을 잃지 말아야 하네. 페르디낭은 요정에게 감사하며 아주 유익한 조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정을 떠나보낸 후 페르디낭은 요정이 알려준 비밀의 길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숲속 깊은 곳 햇빛이 희왕하게 비추는 작은 공터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전설의 황금빛 나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마치 황금으로 만든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가지마다 황금빛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페르디낭은 그곳에 잠시 서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열매를 하나 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한 광경 속에 그는 그저 나무의 존재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요정의 충고를 떠올리며 마음속의 욕심 대신 조심스러움을 간직한 채 그저 열매 하나를 따라고 결심했습니다. 열매를 따서 손에 쥐는 순간 페르디낭은 한없는 따뜻함과 안정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갑자기 빛이 사라지더니 다시 평범한 나무로 변했습니다. 마치 원래의 모습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는 그 나무가 더 이상 환상을 제공하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았으나 매우 기뻤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페르디낭은 황금빛 열매를 사용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요정과 나무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로도 페르디낭은 계속해서 탐험을 하며 숲의 요정들과 자연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페르디낭과 황금빛 나무의 전설은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행복한 이야기가 되어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앙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아 늘 새로운 모험을 찾곤 했습니다. 그의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앙리는 늘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앙리가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설득했지만 앙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앙리는 마을 가까이 있는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아주 작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라페네 프랑스라고 소개하며 앙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라페는 마법의 요정으로 특별한 이유로 앙리 앞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앙리에게 3가지 시련을 통과하면 상상도 못할 보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앙리는 스릴 넘치는 모험에 대한 기회에 마냥 흥분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가장 깊고 어두운 숲에서 잃어버린 황금의 프랑스 빛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앙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숲속 가장 깊숙한 곳까지 걸었습니다. 숲속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앙리는 지혜와 용기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결국 앙리는 황금의 빛을 찾아 라페에게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거대한 성에서 갇혀있는 백조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앙리는 성으로 향했고 성 안에는 여러 위험한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앙리는 그의 재치와 용기로 모든 함정을 피하고 결국 백조가 있는 방에 도달했습니다. 백조는 아름다운 공주로 변했으며 그녀는 앙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마을을 위협하는 거대한 용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용은 수많은 마을을 파괴했으며 프랑스 전 지역에 공포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용감하게 용에게 맞섰고
라페가 준 마법의 검으로 용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용이 쓰러지자 마을 사람들은 앙리를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세 가지 시련을 모두 통과한 앙리에게 라페는 약속한 보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어떤 물질적 가치가 아닌 그가 항상 꿈꿔왔던 자유와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앙리는 포기할 수 없는 모험을 떠나며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널리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라페 대 프랑스의 전설은 앙리의 모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앙리는 이제 왕국의 경계를 넘어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새로운 모험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는 언제나 길을 밝혀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